위원장이 포항 방문을 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포항시에서 의장님 그리고 최소한 시의원 6명은 배출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그리고 경북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우리가 대선을 마치고 당원들과 충분한 교류를 엮고 동지적 결합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없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급하게 대선을 치렀습니다. 급하게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서 대선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셔요. 최소한 그분들한테 인사 정도,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정도는 건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포항의 장협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류회라도 열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꽃다발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혁신당이 지금 양당 체제에 지쳐버릴 만큼 지쳐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인사 말씀은 여기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김봉환 남구위원장은 또 남구에서 또 젊은 친구들하고 열심히 또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개혁신당 포항이 기점이 돼서 도의원, 시의원 기초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시장이고 국회의원은 나중에 또 그 당시 또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건 포항의 뿌리를 도시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제 영입해서 앞으로 포항의 개혁신당 우리 주도권을 잡고 포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사실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좀 도와주실 거죠? 네.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여러분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바쁜데 이래 성황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가면 이제 지방선거 때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황교선 도당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장기위원장님 같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축구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때 또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데요. 저도 지금 사실 카페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당원 간담회를 진행을 하다가 포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까지 지어주고 인사만 하라고 하지 토론회 진행하라고 하시지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잘해보자 이 이야기를 저희들은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지금 여론이나 반성도 무시를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포항 시민들께서 실망을 하신다고 해도 그 표가 선뜻 다른 데로 세워나갈까 차라리 내가 투표를 안 하고 말지 민주당 쪽으로 표를 선뜻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개혁신당이 이제 탄생 난지가 1년 남짓 되는데 1년 남짓한 정당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허은하 전 대표가 있었을 때 발생했던 일이라든가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우리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대표 후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당원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네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뭐 싸가지, 갈라치기, 그 다음에 젓가락, 뭐더라? 근데 하여튼 요약을 하면 싸가지 없는 젓가락이네요.
이게 극복을 해야 될 일이고, 이준석 우리 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이준석 후보 스스로도 극복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개혁신당이 그것을 쌓아놔야 된다. 지금 개혁신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를 뛰었을 때 그 결과보다 지금 절반이 안 돼요. 저희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4% 정도, 이 정도면은 우리 8.34%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였었잖아요. 그게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채워내야 된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그것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신당을 지지해도 좋은지, 저 신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나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나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나서 1년 정도 쭉 이어져 오는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여러 논의들이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단일로 하자는 제안, 이게 계속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쭉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뭐 좌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당과 뭐 합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들이 분분한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개혁신당이 나서 얼마 되지 않는 동안에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진단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 이제 개혁신당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내놓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준비도 좀 하고 우리 스스로 훈련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게 이제 경북도당을 한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제가 했던 생각인데요. 이거 제가 계속 마이크 잡고 갑자기 마이크 던져주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평소에 하던 생각에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을 구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오히려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답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끝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어서 뭐 난 충분히 얘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이런 자리를 끝내는 게 대체로 방청석에 앉아 있어 보면 마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당원들께서 그리고 당직자분들도 여기 좀 앉아 계신데 당직자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도당에서 수용하는 것들은 도당에서 수용하도록 할 것이고 중앙당으로 전달할 것이 있으면 중앙당으로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 너무 생뚱생뚱해요. 뭐 카톡방에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금 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다 그냥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서로 또 얼굴 보면서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 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카톡방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 어플이라도 하나 만들고, 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영업이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 생각에는 뭐 배지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개혁신당이라는 거 좀 하면서 너 배지 달라면 그러면 나 개혁신당에 있어. 나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뭐 이런 뭐 어떤 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개혁신당이라는 이미지도 별로 없는 데다가 뭐 내가 비춰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카톡방에서 해갖고 뭐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 언제 한번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크게 만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지방선거 하려고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또 만나갖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만나주고 헤어지고 그러면 언제 이게 힘이 되겠냐. 작은 데다가 힘도 너한테는 뭐 똘똘 뭉쳐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방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해버리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당사에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실 당사에 가보면요 진짜 천덕꾸러기예요.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요. 허원한 쪽에도 내가 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지만은 진짜 이게 뭐 인맥으로 엮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따돌림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도 내가 했는데
뭐 그거 저런 걸 떠나서 나는 포항이잖아요. 그러면 남부면 남부는 깜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긴 북구잖아요. 그러니까 북구면 북구의 얼굴이라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뭐 당신은 뭐 이렇게 해보니까 뭐 좋은 게 있냐, 뭐 이런 걸 서로 교류를 해야지. 이 문자만 갖고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모여서 조금씩 얼굴도 익히고 그래서 좀 친구를 만들고 또 낭구해봐야 뭐 포함 얼마 인구 안 되잖아요. 또 낭구하고도 또 만나고 또 박치기 해갖고 또 대구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이게 좀 파워가 세지지 않을까. 대구를 만나기 전에 공로상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엉뚱한 짓을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원내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한 처지이긴 하지만은 나이가 제법 뭐 우리 김성조 위원장님이나 또 비하면은 젊지만은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짜증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 김성조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젖을 베풀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오프라인 모임을 좀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반드시 그것이 없으면은 당이 아니다. 그냥 SNS에서 당원으로 입당하고 그 정도에 만다면 그 정도에 머무른다면은 그거 사실 팬클럽이죠. 당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당 만들려면 지역 조직 활성화 되어야 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경북도당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중앙당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날 19일 날 이번에는 영주에서 경북이 되게 넓습니다. 영주가 이제 맨 꼭대기 위쪽에 있는데 금산정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북 당원 워크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지를 지금 오늘 중으로 하도록 해서 그 자리에 와서 경북에서 개혁신당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라는 것이 정이 이제 서로 정쌓기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서로 한번 웃음이라도 주고받아야 그 정이 쌓여나가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모임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토론회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중앙당에 법을 올리겠습니다. 당원들이 양당이랑 다른 점이잖아요. 그게 개혁신당의 특징이라 생각하거든요. 개혁신당은 정체성이 그냥 브랜드 이름 자체에 개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폼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체제 자체가 개혁신당이 다원의 양당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두서가 없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합집산 형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다 노력하셨고 여기 일부러 오셨는데 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들 전문가시고 삶에서는 그죠? 가장이시도 하시고 어머니시도 하시고 다 그러신데 그럼 뭐 의견 같은 거를 어디다가 전달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그거를 시민들이 시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다 이것도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가 있는 일을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김성조 위원장님 계시니까 시의회를 넘어서서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의원으로서 김성조 위원장님이 아니라 그냥 포항 북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김성조에게 포항남 울릉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김봉환 위원장님께 그리고 도당에 중앙당에 얼마든지 소통 창구는 SNS를 통하든 만약에 SNS가 익숙하지 않다면은 두 분 당협위원장님께 연락을 하신다면은 소통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도 10%도 안 되는 선을 갖다가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0% 25%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게 뭐 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나가가지고 정말 이게 정치를 좀 해보고 나름대로 배짱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그리고 철판도 좀 깔 줄 알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좀 덜한데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창당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당원이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위원장님이 한 번 소집한 적도 없고 이래갖고 되겠냐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김봉환 위원장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도당에서 이제 당원 간담회를 도당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각 지역에 당협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경북 도당 같은 경우에는 당협이 없는 지역에는 당협 조직 추진위원회를 따로 둬서 중앙당 조직과는 당협위원장 조직은 중앙당 조직입니다. 그런데 당협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당협 조직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뒀어요. 경북 도당 조직으로 해서 그렇게 두고서 각 지역에서 당협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시도를 꽤 했었죠. 그리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남구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마이크 넘겨드려요. 네. 이게 민망한 반응이 될 수 있었어요? 네, 아직 당원들이 명단하고 체크 중인데 소수이고 제가 도당 차원에서 저번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연 문자까지. 그거 잘 못 보시는 줄 모르지만 그렇게 소집해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당 차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구 당원 다 가질 겁니다. 가서 오셔도 개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는 역할도 좀 명수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되고 한 분 전화 오셨어요. 저한테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 다음에 오겠다 이런 부분이 제 나름대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앞으로도 당원이 물으면 대답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충분히 갖기도 하고 감사패 좀 자리에 사적으로 이런 내용은요 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다 나가서 아니 저는 공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패 전달시키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토론해라 그러고 당원들한테 얘기해라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하고 방안도 생각을 하고 하시겠죠. 근데 이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봉환 위원장님도 사실은 처음에 도당을 만들 때도 도당 위원장으로 처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아마 그때 아마 에너지가 많이 탔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대다수 노인들입니다. 지금 말씀 제가 노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름 받고 골프장 받고 있는 데 포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최하로 정부에서 최하로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표기가 좋은 거 아닌가. 와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해도 잠깐 앞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만 해줘도 대다수의 노인들이 다 호응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 휴일날 여기서 차를 몰고 영덕이나 갑니다. 영덕이나 저 경주로 하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항은 곡강하고 행상강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말이 파크 골프장이지 파크 골프장이 아니에요.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공을 치면 우리가 골프를 치면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이 가야 되는데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이 가는 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튀어서 더해버리니까 우리 항상 하는 얘기로 여기는 문칠 기삼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을 치거든요. 그거밖에 없으니 갈 데는 없으니 갈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서 포항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사원 바탕이 안 되겠나. 예를 들어 내일 일요일에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아침에 오전에 한 7시만 가도 사람이 그 버글버글한 대다수 노인들인데 노인들은 그래도 집에 가면 나름대로 말발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야 개혁신당에서 이런 것도 해준다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해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장을 정설해라. 분명히 그 실행 좀 있잖아요. 했는데 포항 인프라는 제로 맞습니다. 정말 거기 마인드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이 그 해야 됩니다. 안 해요 도대체 우리 포항에는. 예. 그렇죠, 맞아요. 국회의원들하고 시장들이 이런 마인드가. 예, 메모했습니다. 메모했으니까 하여튼 어떤 2022년 지방선거 공약을 해갖고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거기 그분 택시 기사님이 민주당이신가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돈 푸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근데 막 이제 좋게 막 얘기하길래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개인한테 그런 몇 프로 주는 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분이 그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세금을 그걸 다 걷어서 그 돈으로 이걸 충당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이런 다른 쪽에서 제가 듣는 거는 그냥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알려주시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 이야기에 의문을 품지를 않아요. 이게 뭐 돈 25만 원을 전 국민들에게 살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극복하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고 지금 말을 하는데도 문제 해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도 일단 또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아마 국민의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입장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게 사실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 있잖아요. 우리 당원들께서 전부 특별 당비 내서 우리가 참 불쌍한 정당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태어난 지 가난애기 같은 그 상황에서 돈도 별로 없고 사람도 충분치 못해서 선거 치를 때도 아까 이제 서혜진 씨한테 뭐 공로상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이제 다른 포항시 이제 양 당협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 활동하신 것을 보고서 이제 한 분 정도 상이 또 너무 남발되면은 값어치가 없잖아요. 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장과 함께 상은 하나 정도 챙기자 해서 서혜진 씨 드렸는데 전부 다 돈 한 푼 안 받고 하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540억을 국고보조금을 받았대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520억 정도. 그 나머지 정당들이 무능하고 진짜 사람이 못나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체제 자체가 상당의 성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봉쇄해 놓은 정당인데 그것에 지금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돈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도 없고 선거제도도 여러 사람들을 뽑는다면 중대 선거구제를 시행하려면 그중에 뭐 이런 당 저런 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도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전부 소선거구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았을 때는 저쪽은 민주당이 조금 국민의힘 이런 식의 구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아닌 그 우리 개혁신당이 해치고 나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돈으로 당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구입한 옷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그 옷 입고 나오니까 우리가 대선 때 치르면서 사람들한테 돈 모으고 돈 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선 치르지 고민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새삼스럽습니다. 접어드는 거죠. 이게